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벤치마크를 하러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도 여기 앉아가지고 찍었던 게 쿨러 테스트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쿨러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하이엔드 유저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거를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아시죠? 브라보텍에서 유통하는 NGXT의 끝판왕 순행 크라켄 X73입니다. 제 송출컴에 달고 있는 거는 G73. 그거는 워터블럭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거하고 펜 컨트롤러 포함되어 있는 조금 많이 비싼 버전이고, 지금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워터블럭의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그냥 LED만 달려있는 약간 염가형 버전이에요. 근데 이거나 저거나 워터블럭 펌프, 라디에이터, 팬 요 4개는 똑같기 때문에 성능은 똑같아요. 아무튼 이게 커스텀 순행 가기 전에 일체형 순행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랑 어깨를 견주는 제품이 이제 커세어의 하이드로 시리즈 순행이 있죠. 근데 이게 커스텀 순행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두 개의 회사의 제품 말고 최상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던 일체형 순행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EK라는 이제 커스텀 순행 막 부품, 저 막 커스텀 순행할 때마다 워터블럭이랑 막 호스, 뭐 피팅 이런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EK 제품인데, 그 EK에서 프레데터라고 일체형 순행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레데터가 이 앞에 두 개의 일체형 순행 쿨러를 완전 씹어 먹을 정도로 성능이 잘 나오는 그런 순행 쿨러였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냐면 그게 누수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버린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정이 되고 EK에서 피닉스라고 일체형 순행과 커스텀 순행의 약간 사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그거 성능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 유통을 안 하기도 했고 인지도가 그렇게 없긴 했어요. 아무튼 그렇고 나서 EK 같은 경우는 뭐 원래 하던 대로 커스텀 순행 관련 제품들만 계속 뽑아내다가 이번에 일체형 순행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요겁니다. EK AIO.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품이 아니고 커스텀 순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EK 제품이랑 각종 커스텀 순행 제품들을 유통하는 토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품을 이렇게 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아서 리뷰를 할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커세어 H 시리즈 제품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제품이 지금 리뉴얼이 된 프로 XT 제품이 아니고 전세대 제품인 프로 제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조군에 넣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냥 크라켄 X73 요거랑만 비교를 할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벤치마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에 쿨러 벤치마크 했던 대로 오늘 벤치마크도 인케이스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판텍스의 P600S고요. 뭐 펜 같은 경우는 기본 원래 장착돼 있는 펜 그대로 장착이 돼 있고, 상단에 360mm 순행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 배기로만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게요. 오, 쿨러 장착 시 주의사항 이런 것도 따로 뽑아서 넣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자체 설명서도 이렇게 있고요. 그거 말고 제품을 까보면 일단 첫 번째 냄새. 똥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합격. 부속품들 들어있고, 펜이 비닐에 개별 포장이 돼 있고요. 라디에이터랑 워터블럭까지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돼 있네요. 일단 호스 재질 같은 경우는 크라켄 쪽이 좀 더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고, 이 EK 거 같은 경우는 좀 거친 느낌이에요. 저는 이 거친 거를 10만원 안 하는 순행 쿨러 있죠? 저가형? 그런 순행 쿨러들에서 보던 그 재질인데, 뭐 이게 똑같은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 호는 아닙니다. 근데 이 워터블럭이랑 라디에이터 쪽 피팅 역할하는 이 부분은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되어 있네요. 굉장히 특이해요. 크라켄이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그냥 고무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워터블럭 크기 같은 경우는 크라켄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편인데 만만치 않게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엄청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펜을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은 다 장착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펜 장착할 수 있는 Y자 스플리터, 그리고 요거는 USB 꼽는 거 자체가 아예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 연동 자체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켜보도록 할게요. 오, 이게 5V RGB라서 이쁘네. 워터블럭 쪽은 광량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옆에 LED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센터 쪽에만 약간 세게 비치는 느낌이고 주변에 세게 퍼지지는 않네요. 일단 제가 지금 펌프 속도를 조절을 해봤는데 최대로 돌려도 펌프가 조용해요. 오, 일단 이건 합격. 성능이 잘 나올지는 부차적인 문제고, 펌프는 최대 속도로 하고 펜 RPM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로 놓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CPU는 순정으로 두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는 저번 쿨러 테스트 때하고 똑같이 블렌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리자마자 펜이 아주 빠르게 돌려요. 그리고 다시 안정을 찾네요. 알아서. 여기 보시면 펜 속도 띄워놨어요. CPU 쪽이 이제 상단에 펜 3개 달려있는 거고 AIO 펌프만 따로 연결을 해둔 겁니다. RPM이 2300. 대충 웬만한 펜이라도 2300 RPM 정도 돌아가면 소음이 나요. 근데 CPU 온도 자체는 괜찮아요. 일단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3회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83도가 최대였었는데 84도 최대를 찍기는 했어요. 근데 뭐 거기서 거기죠?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244W고 펜 RPM 같은 경우는 2319 RPM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EK 쿨러 테스트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가형 수냉 쿨러들에서 보던 그런 펌프가 진짜 너무 구려가지고 온도가 막 쭉쭉 오르는 그런 현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쿨러의 가격대는 저가형 수냉 쿨러 가격대가 아니고 최상급 수냉 쿨러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수냉 쿨러들과는 어깨를 견줄 성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크라켄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착 다 했으니까 이것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 펜 3개 자체가 아까 전에 EK 제품은 5V RGB가 들어가는 LED 펜이지만 이거는 LED가 없는 펜이에요. 그리고 워터블럭 같은 경우는 꼽아가지고 따로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속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바이오스에서 조절을 해야 되고 펌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최대 수치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800 RPM으로 잘 돌아가죠. 근데 크라켄 펌프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로 돌리면 약간 고주파 같이 잉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솔직히 실사일 때는 100%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 그냥 최대 성능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펌프는 최대치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니터링 자체가 하드웨어 인포 여기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온을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메인보드에도 장착이 돼 있어서 뭐 이걸로 하나 딱히 상관은 없고요. 일단 바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크라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펜 속도 보시면 펜 속도가 올라가죠. 크라켄도 시끄럽네요. 근데 아까 그 펜보다는 그래도 조용한 것 같아요. 그건 뭐 RPM 자체가 일단 낮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CPU 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친구는 83도까지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얘는 80도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튼 첫 씬에서 아까 그 친구는 83도가 나왔었는데 크라켄은 80도, 패키지 온도 81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온 같은 경우는 32.7도 찍고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세 번째 씬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온도는 81도에서 마무리됐고요. 최대 전력 소모는 241.45W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리세컨드 단위 모니터링이 아니고 1초 단위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뭐 2W 정도 잠깐 피크 친 거는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K 같은 경우는 수온 모니터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요. 크라켄 같은 경우는 최대 수온이 33.9도로 그래도 꽤 높게 나왔네요. 아무튼 지금 결과만 보면
3도 차이입니다. 3도 차이면 그래도 최상급에서 급 차이가 나긴 난다고 봐야겠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RPM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최대 2300 RPM이고 크라켄 같은 경우는 2100 RPM이에요. 그러니까 200 RPM 정도 차이가 있었고 EK 쪽이 소음이 더 심한 상태로 계속 돌았는데도 실제 온도가 더 높다는 거는 비슷한 소음 수준으로 맞춰놓고 세팅을 한다면 실제 온도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능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지금 EK 순행하고 경쟁할 만한 제품들의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열 순행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경쟁 제품 자체도 없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보통 순행을 구매하시면 240mm 순행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3열까지 가기에는 케이스에 제약이 좀 많아가지고 펜 사이즈만 큰 280mm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K에서는 280mm 제품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크라켄 같은 경우는 지금 240mm 제품 자체가 재고가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3열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크라켄보다 21,000원이 싸고요. 커세어보다도 19,000원이 쌉니다. 그리고 240mm로 가더라도 커세어 논RGB 프로 XT에 비해서도 1,000원이 더 저렴하고 펜에 RGB가 들어가 있는 플래티넘 제품보다는 12,000원이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급 순행 두 개에 비해서 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하는 나머지 두 제품은 펜에 LED가 안 나오는 제품이고 EK 같은 경우는 펜에 5V RGB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이쁜 LED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AS 정책 같은 경우는 5년 누수 보증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행 장착했다가 누수가 팍 터져가지고 컴퓨터가 개판이 된다. 그러면 처리를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AS 규정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때까지 아세텍 펌프에 OEM 받아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최상급 순행에 항상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NGXT의 크라켄이랑 커세어의 하이드로 시리즈였고, 근데 똑같이 아세텍의 OEM 펌프를 이용한 에브가의 CLC 시리즈 같은 경우가 가성비로 있었지만 성능 부분에서 가성비였지 나머지 부분을 좀 많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EK 같은 경우는 아세텍의 펌프를 사용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커스텀 순행에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일체형 순행에 들어가는 펌프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최상급 순행에 완전히 넘는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EK 순행이 크라켄 씹어먹었다, 커세어 씹어먹었다 해서 무조건 사라고 하는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벤치 내용과 제가 말해드린 거를 잘 종합을 해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순행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